안녕하세요, 채화님. 저는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모아두었던 졸피뎀을 30알 정도 먹고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3일이 지나 있었습니다. 제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37살인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술을 마시고 몸무게가 130kg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큰 돈을 들여서 태권도 도장을 3년 하고 개인 회생까지 하고 있다고 하면서 괴롭다고 술을 마시다가 저희 집에서 넘어져서 왼쪽 다리에 인대가 끊어져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또한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살도 빼고 술도 끊으라고 답답해서 말을 했는데 자식은 또 잔소리한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난 뒤 정말 앞이 안 보이고 너무나 힘들고 비참해서 그냥 죽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채환선생님 만나서 몇 년 정도 병원 치료를 하면서 다 잊었고 평온해졌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들의 일이 또 커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도 너무 아픕니다. 너무 울다 보니 왼쪽 눈이 조금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해서 병원에서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력 중입니다만 선생님, 도대체 자식이 왜 이렇게 저를 원망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고 저도 너무 억울합니다. 평생을 아이 뒷바라지로 정말 고생도 많이 했는데 자식은 알바 한번 안 시키고 매도 한번 안 들어보고 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안 보이고 막막합니다. 그냥 제가 어디로 정처 없이 떠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에게 질문을 기점명상 대학생분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무겁고 좀 절박한 상황에 있는 그 아픔이 깊이 공감이 되는 그런 사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평생 뒷바라지 하면서 키운 아들이 저를 원망한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만큼 힘이 든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아들과 나 자신을 살릴 수 있을까요? 부모의 사랑,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잘 변하지 않죠. 사랑이 집착으로 가 있는 경우도 많고요. 자녀의 그 부모에 대한 원망 또한 시간이 지나면 또 사랑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그 또 사랑이 집착으로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가 너무 지쳤기 때문에 지금은 아픈 감정으로 서로 말하고 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두 분 모두의 인생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셔야 한다고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를 먼저 돌보는 것. 스스로를 먼저 돌보는 것. 스스로를 먼저 돌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자식이고 뭐고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목숨을 끊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생각과 걱정이 계속 있으면 있을수록 내 목숨이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더 이상 하지 말고 스스로를 먼저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식이 어디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내가 먼저 나를 스스로 돌보고 내가 먼저 나를 아끼고 챙겨야지 그 힘이 자식에게 전달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마음으로 자식을 돌본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자식 걱정을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고슴도치 딜레마란 게 있잖아요. 고슴도치가 추운 날씨에 서로의 몸을 붙여서 체온을 나누려고 서로 따뜻하게 하려고 하지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체온을 느낍니다. 물론 동물학적으로는 고슴도치가 그 가시를 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상으로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해도 가시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다치는 거예요. 본인이 피가 나면서도 자신이 가장 괴로우면서도 목숨을 버릴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도 여전히 자식에 대한 집착이 놓아지지 않고 있다. 그건 수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이 필요해요. 그 딜레마 속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고슴도치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가족 간이 너무 가까워서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그런 경우라면 다시 한번 오늘부터 적당한 거리와 이해가 서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비슷한 경우로 상담으로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자식이 너무 걱정되고 자식이 하는 일보다 사업을 망해서 본인의 재산을 다 조금씩 좀 주다 보니까 자식이 모두 다 말아먹었다. 근데 지금은 그 전 재산을 다 준 거에 대한 감사함은 어느새 잊었고 더 안 주느냐? 땅 팔아라, 집 팔아라. 죽으면 집은 사질머지고 가느냐? 돈은 다 내줄 거 아니냐? 부모가 먼저 죽기를 바라는 욕심까지 올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무가 있는데 많은 나무에 새들이 오죠. 열매도 먹고 그리고 그늘도 또는 둥지도 만들게 합니다. 평생 새를 위해서 열매도 주고 나무까지도 내어주고 둥지도 만들게 하는데 하지만 새는 나무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죠. 겨울에는 왜 열매가 안 열리느냐? 겨울에는 왜 낙엽을 떨어뜨려서 둥지를 없애느냐? 자연의 섭리인데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나무에 대한 원망을 해요. 인간의 흐름이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부족해지고 아파지는 게 흘러가는 인연의 순서들이에요. 근데 그걸 자식이 보면서 늙어서 돈도 없나? 이런 얘기 하는 건 뭐예요? 새가 나무에게 점점 더 요구하는 거예요. 나무도 가을이 되면 낙엽을 떨어뜨리고 자신의 몸을 최소한 유지하기 위해서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몸을 가장 마르게 해서 그 수분을 간직하고 겨울을 이겨내요. 근데 거기서 새가 나무한테 자꾸 요구를 하고 집착을 하면 나무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새가 다시 나무에게 되돌아와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말해주고 그동안 참 내가 몰랐다라고 새가 나무에게 말해주면 좋지만 그렇게 똑똑한 새가 잘 없죠. 똑똑한 자식이 잘 없어요. 자식이 힘들어서 엄마를 미워하고 아빠를 미워하고 더 해주지 않는다라고 투덜대고 이렇게 얘기해도 어쩔 수 없이 떠나가도록 놔두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그루터기가 필요하고 그늘이 필요하고 썩은 열매라도 필요할 때 돼서 자식이 올 때 나무가 새한테 이렇게 얘기하듯이 본인도 자식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떠나간 새가 다시 되돌아와서 봄이 되어서 되돌아와서 열매가 또 열리네? 그늘이 있네? 울창한 숲으로 바뀌었네 나무가? 하면서 왔을 때 나무가 새한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너 겨울 때는 나를 미워하면서 떠났는데 또 돌아왔니?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이게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그래, 잘 왔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아낀단다. 하지만 나무는 새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는 여기서 머무를 게 아니라 이 나무에서 머무를 게 아니라 스스로 날아오르는 힘을 키우길 바래. 이 나무는 잠시 거쳐가는 그루터기 그리고 잠시 나루터일 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의지하지 말고 너의 날개에 힘을 키워서 울창한 숲이 있는 그곳으로 홀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길 바래. 이게 나무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다? 따라해볼까요? 자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본인이 자식이라는 독화살을 맞았어요. 독화살에 대한 비유경이 있잖아요. 화살경에 보면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저는 왜 이 세상이 그토록 고통스럽고 그리고 괴로움이 가득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도가살이 너의 몸에 꽂혔을 때 왜 여기 꼽혔는지 묻기 전에 먼저 화살을 제거하고 고통을 치유해야 한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것은 뽑는 거예요. 자식을 거리를 두는 거예요. 여기 놔두고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식에 대한 원망이나 상황이 지금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뽑고 자식 스스로 상처와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해주셔야 돼요. 물론 그게 잘 안 되죠. 지금까지 엄마가 자식을 그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자식이 어떤 상황이 되었든 뭐 노숙인이 되었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다시 되돌아오면 자식을 따뜻하게 안아주면 돼요. 밥 한 끼 차려주면 돼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필요한 것들 해주고 돈을 또 주기도 하고 사업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 다만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업이 된 거예요. 부모의 잘못도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가족은 잘못을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는 힘이 조금 더 커요. 남들보다, 타인보다.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해야 합니다.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해야 돼요. 지금 자식에 대한 관심과 집착, 애착은 작은 것을 취하는 마음이에요. 자식의 인생을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작은 것을 버리셔야 돼요. 지금 힘든 것, 이 상황, 집착하는 마음을 탁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큰 걸 얻을 수 있어요. 작은 것을 버려라. 작은 것을 버려야 큰 것을 취할 수 있다. 사소취대라고 하잖아요. 사소취대.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것을 좀 내려놓고 내 일,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중에 자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연이 될 것이다. 행동에 대한 솔루션을 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적정 거리 유지. 적정 거리 유지. 적정 거리 유지예요. 거리를 유지하셔야 돼요. 자식과. 지금 계속해서 붙어 있기 때문에. 채원님 저 떨어져 있고요. 지방에 살고요. 이렇게 얘기해도 마음이 이미 붙어 있기 때문에. 적정 거리 유지는 마음과 몸을 다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리예요. 그래야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돌보기. 스스로 돌보기. 지금 본인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있어요. 본인의 마음과 몸이 먼저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자식에게 도움을 줄 수 없어요. 상담이나 치료를 꼭 받아보세요. 그리고 감정 표현을 좀 정리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작은 목표 세우기. 21일 기준으로 뭔가를 한다든가 하루에 한 번 1km 정도를 뛰어본다든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등산을 한다든가 새로운 목표를 좀 세워서 하루 동안 자신에게 가장 긍정적인 행동을 하나 정도는 실천하는 것, 생산적인 행동을 좀 실천하는 것, 커피를 자기가 갈아서 마셔본다든가 명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누구나 삶의 고통은 옵니다. 그걸 견디기 어려울 만큼 큰 상황도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하지만 그 안에 그 괴로움을 넘어설 힘도 본인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넘어설 힘이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고통만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본인을 너무 학대하고 있어요. 본인을 사랑하셔야 돼요. 자기의 명상을 하셔야 돼요. 자기의 명상. 그래야 자신이 치유될 수 있어요.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자식에 대한 건 좀 거리를 두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치유되면 치유될수록 아들도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확은 이렇게 한번 말해 보세요. 나는 내 삶을 사랑으로 채우고 치유한다. 나는 내 삶을 사랑으로 채우고 치유한다. 두 번째, 나는 내 아들과 여기서 남편이 되면 남편이라고 해도 되고 배우자면 배우자 해도 됩니다. 나는 내 아들과 나를 위해 평화를 선택한다. 나는 내 아들과 나를 위해 평화를 선택한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 지나가리, 지나가리. 이렇게 말하고 직접 필사를 3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사랑하고 치유해야지 가족들도 함께 치유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머니로서 나를 사랑하고 치유해야지만이 아들도 치유되고 가족들도 함께 치유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문도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늘의 뜻 안에서 저와 제 아들이 평화를 찾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의 뜻 안에서 저와 제 아들이 평온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부처님은 부처님 자비 속에 제 아들과 평온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고 시작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겠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이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사랑과 정진의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죠. 오늘부터 새로 시작한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겨내시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